첫 번째 쥐는 스스로 무덤을 판 그런 쥐의 이야기예요.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곤 했던 부잣집 고신의 골칫덩어리 쥐. 더 이상 참지 못한 고신의 부인들은 고양이를 들여오는데요. 약이 오른 쥐들은 앞마당에 누렁이를 꼬여 고양이를 물어 죽게 합니다. 천적이 죽자 제사장을 만난 듯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쥐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고신의 부인들은 쥐구멍에 연기를 피웠고 고신의 쥐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종환 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김종환 씨 삼승 도전이에요. 네.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이프가 네. 삼승하면 갈비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삼승에 도전하는 김종원. 오지행 형사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의 비밀을 파헤친다. 복사됐습니다. 폐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김 회장은 유언장을 주기 위해 자식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죠. 첫째 아들 김성환은 매일 술을 마시는 방탕한 이혼남이었고, 둘째 김성호는 여러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인 아내 박보영의 병원마저 담보로 잡혀 곧 넘어갈 위기였죠. 재수 씨, 성호가 끌어다 쓴 빚 때문에 병원이 넘어갈 판이라면서요. 형,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밖에 말 못해? 상대방 때문에 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두 형제.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뿐이다. 그때 눈에 가신 수양딸 유리가 귀가했다. 일이 늦게 끝나서요. 쟤는 상속받을 짝이 아니잖아. 그만두지들 못해! 그날 밤 유리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김 회장을 위해 유언장 작성을 돕고 있었다. 그러나 큰아들 성화는 유리를 감싸고 도는 아버지 때문에 심기가 편치 않고 유언장은 유언장은 내일 아침에 발표하신다고 하세요. 내일 아침에 변호사님 오시는데 그때 주신다고. 성호 부부 역시 유리의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긴 마찬가지였다. 사실 유리는 아직 가족들에게 밝히지 못했지만 김 회장의 신복인 류비서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 때문에 류비서 역시 두 형제들 못지않게 유언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알게 돼.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글쎄. 이제 아버지 잠자리 받으러 내려가야겠다. 같이 내려가자. 내가 커피 한 잔 타줄게. 그 시간 혈압 체크를 마친 둘째 며느리 보영이 김 회장 방을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김 회장의 방에서 호출벨 소리가 울렸다. 보영은 다시 김 회장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뭐 필요하시대요? 아버님 주무시려나 봐요. 자리키 가져오라 하시네요. 아, 네. 제가 가져갈게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김 회장 방에 들어간 것은 유리였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성화는 어젯밤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간신히 갈증을 달랜 성화. 그는 문득 오늘 발표한다던 유언장 내용이 궁금해졌다. 김 회장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 성화는 금단의 사과를 베어 물듯 자신도 모르게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유언장의 모든 재산을 수양딸인 김유리에게 물려준다고 적혀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미친 사람처럼 달려나가 부엌칼을 집어들더니 김 회장의 가슴에 내리꽂는 성화. 그러나 비명을 지른 건 김 회장이 아니라 살인 현장을 목격한 유리였다. 마침내 유리마저 칼로 찌른 성화. 그는 두려움에 떨며 집 밖으로 도망쳤다. 유리는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지고 김 회장은 이미 숨을 거둔 상황. 사태는 심각했다. 의사라고 그러셨죠? 혹시 김 회장님 사인이 칼에 찔려 사망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글쎄요. 자상히 피가 저 정도 난 것은 칼에 찔리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법의학은 잘 모르지만 청산가래 같은 독약에 의한 신식사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테이블에 유언장이 있었는데 바닥에 구겨져 있더라고요. 청산가리에 의한 유언장이네. 질직사에 구겨진 유언장까지. 박보영은 침착하게 사건 정황을 정리했다. 그런데 입양한 딸이 김유리 씨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놀라는 박보영. 그 내용은 어제 유언장을 작성한 김유리 외엔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편 성호가 부주의로 깨뜨린 컵이 단서가 될까 해서 챙겨놓았다는 보영. 형사 뺨치는 그녀의 치밀함에 오지행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덕분에 수사에 도움이 많았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일단 방에 일단 나가시면 오지행은 박보영을 김 회장의 방에서 내보냈다. 청산가리에 의한 독살이라. 그렇다면 도대체 간밤에 김 회장을 살해한 사람은 누굴까? 오지행이 김 회장의 변호사를 만난 건 그때였다. 전 김 회장님을 모셨던 양 변호사입니다. 예, 오지행이라고 합니다.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유언장의 행방을 묻는 양 변호사. 그는 유언장을 살피더니 뭔가 미심쩍은 듯 말을 이었다. 밖에서 저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럽시다. 오지행을 조용히 밖으로 불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양 변호사. 그런데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류비서였다. 양 변호사가 오지행 곁을 떠나자 류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실은 어젯밤 1시쯤 말인데요. 화장실을 가려고 방 문을 열었는데 성호 사장님이 회장님 방에서 몰래 나오는 겁니다. 류비서는 유언장을 보고 나왔을 성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결국 새벽 2시쯤 김 회장 방에 찾아갔다. 그런데 김 회장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 회장을 죽인 것은 둘째 아들 성호? 그러나 유언장엔 두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결혼을 약속한 김유리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으로 원래의 유언장을 바꿔치기 했다고 했다. 류비서는 원래 유언장을 오 형사에게 건넸다. 결국 당신이 유언장을 바꾸는 바람에 김성화 씨가 화를 못 참은 거군요. 저 때문에 유리가 일단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당신도 살인 용의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 회장님 독살됐습니다. 당연히 살인 용의자죠. 그리고 오지행은 류비서에게 방금 자신에게 고백했던 진술을 비밀에 붙여줄 것을 부탁했다. 온 가족을 모이라고 지시한 오지행. 그런데 박보영 씨는 어디 계시죠? 네, 좀 전에 2층으로 올라가시던데요. 바로 그때 박보영이 김유리 방에서 나오다 오지행과 부딪혔다. 여기 계셨네요. 아가씨가 걱정돼서 아가씨 방에서 기도 좀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다는 박보영의 말을 믿지 못한 걸까? 오지행은 박보영이 내려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김유리의 방으로 들어갔다. 오지행은 김유리의 핸드백 속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다. 김 회장은 김성화가 칼을 찌를 때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손목에 빨간 동맥혈이 나타난 걸 보면 청산가리로 독살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우선 사망 추정 시간 말인데요. 그 시간이 대략 10시 이후에서 새벽 1시 사이로 나왔습니다. 그 시간까지 다들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는지 알리바이를 좀 말해 주십시오. 박보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유리가 유언장 작성을 끝내고 나온 9시 50분경에 김 회장 방에 들어가 간단한 진찰을 마쳤다는 것. 그리고 거실로 나왔을 때가 10시 20분. 벨이 울려 다시 들어갔더니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던 김 회장이 자리끼를 챙겨주라고 말했고 보영은 나와 유리한테 그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네, 아버님.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간 것은 유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 김유리 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죠? 왜죠? 이 유언장을 보세요.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유리. 때문에 그녀는 김 회장을 죽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거 뭐야? 내용이 다르잖아. 내용이 다르다뇨? 뭔가 보긴 보셨나 보죠? 그러면 유비서가 한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김성호 씨가 새벽 1시쯤에 김 회장님 방에 들어갔다고 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유비서 방을 조사를 했더니 또 다른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비서가 독살하고 유언장을 자기가 만든 가짜와 바꿔치기란 거죠. 오지행은 류비서가 진짜 범인이라는 추리를 늘어놓더니 류비서를 2층 방에 감금할 것을 명령했다. 사건은 류비서의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김 회장의 방에서 벨이 울리는 것이 아닌가. 그곳엔 뜻밖에도 오지행이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별 재미없네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나? 오 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추리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유비서는 새벽 2시가 넘어서 김 회장 방에 들어갔죠. 사망 추정 시간은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이미 김 회장은 사망한 상태였죠. 하지만 유비서가 유언장을 바꿔치는 바람에 사건이 굉장히 꼬였습니다. 김 회장은 아침에 독살된 채 발견됐고 10시에서 1시까지 마지막에 김 회장 방에 들어왔던 김유리 씨? 과연 그녀가 범인일까요? 박보영 씨, 김유리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길 바라셨습니까?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여기 진짜 유언장을 보세요. 김유리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유언장을 보면 박보영 씨가 그런 일을 저지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요, 지금 원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언장도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 회장 방에 들어가 김 회장을 독살시킨 후 유언장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가짜만 놓고 방을 나온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진짜라고 믿었던 이 유언장은요, 그리고 유리컵에 청산가리를 조금 묻혀서 마지막으로 물주전자를 가져다 놓은 김유리 씨가 범인이 되도록 꾸민 거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 유언장이 가짜라는 증거는 어디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오지행은 양 변호사가 이야기한 진짜 유언장의 정체를 밝혔다. 실은 김 회장님이 미리 작성한 유언장은 문서로 된 게 아닙니다. 동영상으로 제작되었죠. 사정이 이런데 문서상으로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언장을 마지막까지 계속 봤다고 말하시는 박보영 씨를 제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영상이 유언장이었다니 모두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사모님이 나오신 뒤에 김 회장님이 벨이 눌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지행 형사가 이렇게 말했죠. 그건 아주 간단한 트릭입니다. 이리 와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거를 리모컨이라고, 벨이라고 하고 손가락 사이에 얼음을 띄웁니다. 얼음은 물론 적당히 녹은 것이겠죠. 얼음을 김 회장 손가락과 벨 사이에 묶어두었다는 것. 그 얼음이 다 녹으면 손은 고무줄의 탄성 때문에 벨을 누르게 되고 그때 다시 회장 방에 들어간 보영은 고무줄을 챙겨 나갔다는 것이었다. 정말 재밌죠? 그럼 아까 유비서를 구속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 아까 2층 김유리 씨 방과 1층 유비서 방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보영은 류비서가 범인으로 지목받자 김유리의 가방에 넣어둔 청산가리를 류비서의 옷 안주머니로 옮겨놓았다. 모든 일을 꾸몄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스스로 무덤을 판 쥐라는 전설이 있죠. 김유리 씨를 범인으로 만들려다가 유민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자 증거물을 옮긴 거죠. 전설 속의 쥐들처럼 자기 꾀에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가시기도 전이 내가 살아있는 몇 달 만에도 사이좋게 지내면 안 좋겠니? 그렇게 해주면 내 모든 예산을 너희들에게 골고루 넣어줄게.
경찰에 체포하겠습니다. 기능사 빨리 하는. 아버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사